패션 브랜드를 시작하시는데 지금 혹시 옷부터 먼저 만들고 계신가요? 막상 결과물을 보면 평범하고 다른 브랜드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흔히 듣는 컨셉 잘 잡으세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브랜드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걸 바로 잡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최소한 몇 천만 원의 비용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패션 브랜드는 시작이 옷이 아닙니다. 대부분 만들고 싶은 옷이 먼저 떠오르면 바로 레퍼런스 잡고 원단 고르고 샘플 제작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우리 브랜드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예쁜 옷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전부 넣으면 정체성이 없는 브랜드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미니멀하는 옷을 만들었다가 다음에는 또 로맨틱을 넣어, 또 어떨 때는 스트릿을 좀 넣어. 고객은 이 브랜드가 정확히 어떤 브랜드인지 어렵습니다. 브랜드의 기준 없이 옷을 만들면 첫 번째 샘플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샘플이 나오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이런 디자인이 유행하니까 이것도 넣고 싶고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원단과 디테일 핏을 계속 수정하면서 샘플 비용도 비용이고 수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결과물이 따로 놉니다. 정체성을 정리하지 않고 옷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로고 만들고 또 촬영도 해요. 사이트도 만들고 각각 괜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곳에 모으면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옷은 내추럴한데 로고는 너무 모던하고 사진은 감성적인데 사이트는 쇼핑몰처럼 느껴진다거나 뭔가 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브랜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예요? 라고 물었을 때 뭐 조금 미니멀하면서 여성스럽고 편안하지만 특별하고 고급스럽기도 하고 뭐 설명이 장황해져요. 본인만의 기준,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브랜드는 한두 문장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한 대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건 한복의 정체성을 가진 현대적인 일상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 한복이나 개량 한복처럼 보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감도 높은 모던한 옷을 만들고 싶다고 하신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복의 기시나 소매를 활용해서 바로 디자인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저희는 바로 옷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만으로는 디자인의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옷보다 먼저 대표님의 생각을 꺼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어떤 색과 소재에 끌리는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묻지 않아요. 기존의 생활 한복처럼 보이는 게 왜 싫은지 대화를 깊게 나눠보니 대표님이 원하는 것은 한복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푸는 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생활 한복이나 개량 한복이라는 틀 자체를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목표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원천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다른 브랜드인 거죠. 생활 한복이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한복의 형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바꿀지만 고민하게 되겠지만 이 구조에서 재해석을 했을 땐 한복의 형태를 거치지 않고 한국적인 선과 비율, 여백을 새로운 실루엣과 디테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디자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의 범위까지 브랜드가 성장하는 방향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듯 브랜드를 시작할 때 옷보다 먼저 세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왜 이 브랜드를 만드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감성적인 브랜드, 고급스러운 브랜드, 뭐 트렌디한 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 붙일 수 없는 이 브랜드가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기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겟입니다.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지를 정해야 해요. 연령, 라이프 스타일, 취향,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끼리 끌린다는 것 아시죠? 세 번째는 컨셉입니다. 이 브랜드와 고객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보여줄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제품과 사진, 사이트와 컨텐츠에서 어떤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할지까지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결과물로 보여져야 합니다. 제품과 사진, 사이트, 콘텐츠 어디에서 브랜드를 만나더라도 하나의 일관된 세계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브랜드 안에서 일관된 아이덴티티와 컨셉을 정하고 나면 기준이 명확해지고 제품과 디자인 일관성이 있어지는 거죠. 옷부터 만들면 무조건 망한다는 뜻은 아무런 기준 없이 옷부터 만들면 샘플 비용과 촬영 비용, 시간은 계속 늘어가는데 브랜드는 점점 애매해진다는 거죠. 브랜드 런칭을 시작할 때 거의 80% 이상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브랜드에는 좋은 제품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하고 그 가치를 원하는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브랜드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 꺼냅니다. 만들고 싶은 것, 좋아하는 이미지, 경험, 취향, 꿈꾸는 방향까지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 찾고 버립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중요한 가치를 찾고 덜 중요한 것은 버립니다. 세 번째, 3가지를 정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가? 어떤 세계를 보여줄 것인가를 정합니다. 네 번째, 시장에서의 내 자리, 경쟁 브랜드는 누구인지, 고객이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차이를 가장 강하게 보여줄지를 말이죠. 5번째, 모든 것으로 표현합니다. 미리 만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기준으로 제품과 디자인, 컬러와 소재, 로고, 패키지, 사진과 사이트 콘텐츠, 가격까지 연결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각각의 결과물이 따로 놀지 않고 모든 컨셉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생각만 많고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설명란의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대표님이 가진 생각과 취향을 꺼내고 그 안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만의 기준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션웍스였습니다.